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 차현우입니다. 자, 새로운 영상 TCC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어. D-100. 이제 8월 달에 수능 100일을 맞이하여 또 9월 평가 모의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여름방학 끝자락에 그리고 수능 D-100 그리고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대비하기까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지 그 이야기를 한 3개 정도의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고3 N수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고 기존의 선생님 강의 잘 따랐던 학생들은 또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이름은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붙여봤는데 이건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EBS 강의할 때부터 교재에 항상 써놨던 내용이야. 수능 개념 같은 건 교재 집필을 할 때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성적이 안 나왔어. 수학에서 실수를 했어. 이게 아니라 공부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덜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선생님 말도 안 되게 곱셈을 실수했는데 덧셈을 실수했는데 다 구해놓고 답을 안 더해버렸는데요. 그것 또한 학습량이 쌓이면 실수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명심하시고 수능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점수화 시켜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우리가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수능까지도 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능 수학에서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점수와 직결되는 게 뭘까 하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이나 뭐 몇 번의 문제를 풀었느냐나 뭐 아니면은 내가 뭐 이과형이냐 문과형이냐 아니면 내가 뭐 누구한테 배웠냐 뭐 내가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문제를 푸는 속도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빠르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제 믿어지지가 않지. 선생님, 저는 문제 엄청나게 빨리 푸는데 실수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고 빨리 풀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거든. 봐봐, 거꾸로 물어볼게요. 문제를 굉장히 천천히 풀어. 실수가 없니?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말을 아무리 천천히 또박또박 해도 발음이 꼬일 수도 있고 수학 문제를 아무리 천천히 봐도 내가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빨리 풀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 근데 이게 뭐랑 관계가 있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어떤 특정 유형이나 문제풀이를 하는 논리가 나한테 체화가 돼야 돼. 오히려 연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어진 상황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할 때 이건가 저건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속된 말로 버벅거리거든. 근데 그거를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거부터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식을 이렇게 변형해야 되고가 정말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체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 중등 때부터 뭐 그래서 2차식의 인수분해 2차식의 인수분해 기억납니까? 뭐 몇 x의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얼마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처음 공부할 때는 막 이게 너무 복잡했잖아. 근데 지금 2차식의 인수분해는요. 그냥 최고차항 개수 보고 상수항 보고 분해해서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1차항이 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 이게 수학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가 왜 빨라야 하냐고 하면요. 문제 푸는 속도가 그래서 빨라졌어. 평소보다 한 10분 빨리 풀었어. 근데 실수가 평소보다 많을 수도 있지. 뭐 하면 됩니까? 검토를 하면 됩니다. 한 번 꼼꼼하게 풀었다고 실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나약한 존재고 망각의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수능 당일날 1번부터 30번까지를 딱 한 번 풀하고 답지에 답을 내서 100점 짝짝짝 하지 않습니다. 풀고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최고난도 문항은 두세 번 검토하고 하면서 답지를 내서 100점짜리 답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과정도 시험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풀면 문제 푸는 속도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평범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최고난도 문항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서 최소한 아는 거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걸 못 푸는 건 내 실력이야. 근데 아는 거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0하고 아는 걸 다 맞잖아. 인생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명심하시고 어떻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리 나옵니까? 복습하고 반복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9월 평가원은 아직 안 봤어요. 6월 평가원은 봤어. 시험을 보다 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높은 시험, 쉬운 시험이 있고 1등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아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도요. 2015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이과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어요. 100점. 그리고 201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1등 커트라인 79점. 그러니까 무려 21점 정도 되는 등급 컷이 발생을 최근 몇 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불과 뭐 한 6년 사이,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이 쉬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같이 상상을 해봅시다. 시험이 쉬워요. 잘 풀리네. 원래 내가 10번 문제 버벅거렸는데 잘 풀리네 하고는 시간도 남아서 검토도 하고 답지를 낼 때도 행복하고 그 다음 과목 오후에 영어 시험 볼 때도 수학 혹시 내가 막 이러면서 풀어. 그리고 집에 와 채점을 했어. 그 다음에 등급컷 배치표를 봤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점수가 올랐는데 친구들도 다 같이 올랐어. 등급 컷이 올랐기 때문에 내 등급은 변화가 없어. 이런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시험이 엄청 어려웠다 생각해보십니다. 엄청 어려웠어. 문제를 풀어. 한 절반 정도 풀었는데 시간을 거의 써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침울한 마음이 드는 거지. 와, 내 이번 시험 진짜 조졌구나. 아, 내 인생 어떡하지?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면서 막 하다가 마지막 한 5분 남았는데 한 10문제 못 풀었어. 그럼 이제 막 문제를 풀기도 싫고 막 눈물이 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 하고 오후에 시험을 보는데 이미 수학을 망쳐버려가지고 오후에 수학 뭐 탐구 영역 영어를 볼 힘도 안 나고 막 자신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채점도 하기 싫고 막 이래.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여러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쉬우면 다 같이 있고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1등 커트라인이 한 20점 정도가 위아래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 20점은 이제 최대랑 최소 차이인 거고요. 보통 한 1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3문제 정도는요. 더 틀려도 등급 컷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등급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모르는 거지. 그냥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종치기 직전까지 마지막 한 문제 풀 때까지 마지막 1분 남을 때까지 정말 치열하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하느냐? 시험이 다 끝나고 채점을 다 하고 등컷을 보고 그때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정하는 거지. 이거를 하나의 시험을 보는 중간 과정에서 손 놔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시험이 어려우면 왜 기회가 되느냐? 시험이 어려워. 시험을 조졌어. 평소보다 10점 떨어졌어. 근데 봐봐. 남들도 같이 어려웠단 말이야. 그럼 일단 나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후 시험 볼 때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아, 이번 시험은 이번 모의고사는 좀 망한 것 같아. 그냥 일단 빨리 풀고 복습이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푼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다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앞에 봤던 수학 과목에서는 크게 유불리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오후 시험 볼 때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야. 내가 좀 틀렸지만 오후에 회복해야지. 이러면서 덤벼드는 학생이랑 아, 수학 조졌네. 오후 의미 없어. 이러면서 영어 시험, 탐구 시험 보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시험 끝날 때까지 마지막 한 문제 풀 때까지 한국사 탐구 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평범한 학생들한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남들 일단 망했잖아. 나는 평소만큼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입시는 상대평가를 명심하십시오. 자, 마지막 하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켜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잖아. 근데 공부가
습관화돼서 마라톤처럼 항상 일정한 페이스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능 당일날 내가 낯선 상태에서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시험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나에게 떠오르는 기막힌 발상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매일 해왔던 일정한 리듬으로 공부하고 일정한 페이스로 공부하고 중간중간 쉬고 했던 그 일정함이 나의 기본기가 되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하면 안 돼. 내가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오늘은 날 새서 공부해.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막 달려. 폭식을 해.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왠지 좀 기분이 그래. 오늘 조금 느슨하게. 오늘 좀 졸리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 자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마라톤처럼 일정하게 41.19km를 뛰는데 평균 한 100m를 한 17초 근처로 뛰는 페이스로 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 어떨 때는 100m를 20초 뛰는 페이스로, 어떨 때는 100m를 뭐 15초 뛰는 페이스로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공부가 그렇습니다. 공부는 마라톤과 같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밤에는 자고 오전에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왜냐하면 수능은 오전에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텀을 둬서 쉬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마무리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남은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가시적으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성적표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9월 평가원이 끝나도 수능까지 2달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도 충분히 많은 걸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게 스스로를 약간 다독거리세요. 그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번 시험은 수학은 성적이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괜찮았어. 실수가 딴 때보다 적었어. 내가 평소보다 문제를 빨리 풀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다독거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새로운 거 공부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것을 약간 좋아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능까지 힘내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D-100 영상 그리고 9월 평가 모의고사 대비 선생님 하고 싶은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